왜 무슨 기념일 같은 날 되면 자주 출몰하는 종족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확 줄었는데 예전에는 정말 많았었죠. 경찰이 그렇게 단속을 해도 심야 폭주족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매일 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홍콩 영화 천장지구가 거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반항의 상징처럼 시대를 풍미했는데요. 애들 특징이 헬멧을 잘 안 써. 일반인들도 공업용 자전거 헬멧을 혼용하기도 했고요. 헬멧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죠. 위험했어요. 근데 이 헬멧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확 끌어올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폭주족들 지나가는데 기다렸다가 갑자기 마이크 들이대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얘들아 너네 왜 그러니? 사연도 좀 들어보고요. 마지막에 헬멧을 이렇게 씌워주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그때 청소년들한테 씌워줬던 그 헬멧, 거기 딱 3글자가 적혀 있거든요. 이 헬멧을 만든 곳이 오늘 주제인 이 회사입니다. 최근에도 자주 보이는데 판권 따내기 힘들다는 마블, DC와 콜라보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랑도 작업을 했고요. 할리 데이비슨, 야마하의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레이싱 대회, 모토GP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쓰고 또 선수들을 공식 후원하기도 하고요. 이 회사를 만든 사람, 늘 생각하고 손으로 제도판에 그려보고 결국 그걸 사업으로 실현해낸 아이디어맨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작은 오토바이 용품 업체에서 출발해서 오직 기술 하나만 믿고 한 우물만 팠고요. 결국 이 3글자를 전 세계에 알린 사람. 자, 이번 주제는요, 헬멧으로 전 세계를 석권한 히든 챔피언, 오토바이 헬멧을 비롯해서 자전거 헬멧과 각종 스포츠 헬멧을 생산하는 국내 헬멧 전문 기업 HJC입니다. 기업 창업가들 보면요, 사업가 이전에 발명가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구로 세상을 바꾼 발명왕 에디슨부터 즉석 사진기를 만든 폴라로이드의 창업자 에드윈 랜드, 또 사이클론 청소기를 만든 제임스 다이슨까지 오늘 주인공도 뭔가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면 뚝딱뚝딱 만들던 사람인데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홍환기라는 사람, 가난했어요. 상고를 어렵게 나왔는데 대학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싶어서 빈손으로 서울행, 그리고 새벽마다 산양류를 배달했고요. 해 뜨면 입시 공부, 해 지면 산양류 배달. 결국 한양대 공대에 입학하는데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가내수공업으로 세탁물 봉투를 만들어서 세탁소에 납품하기도 하고요. 그때 서울 근처에 유명한 탄산 약수가 있었어요. 둔촌 약수터.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팔기도 하고요. 봉이 김선달처럼 이렇게 손발 장사로 돈을 벌어서 어렵게 대학 졸업장까지 따냅니다. 뭔가 실행력이 확 느껴지잖아요. 아이디어 발명가 기질이 나오기 시작한 건 군대에서부터였습니다. PX병이었는데 라면 대신에 즉석 떡국을 만들어서 부대에 납품을 했고요. 제대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술안주로 오징어랑 땅콩이 있었는데 이 둘을 합쳐볼까? 오징어 잎을 망치로 톡 쳐서 뼈를 빼고 여기에 땅콩을 딱 끼워서 팔아볼까? 실제로 구멍가게에 납품도 하고요. 일회용 원터치 컵도 만들어서 팔아봅니다. 1년 연구 끝에 도레미 컵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비닐 사이에 스프링을 넣어서 납작하게 접을 수 있도록 한 컵인데요. 근데 오래 가진 않았어요. 봄, 여름, 가을 야외 활동이 활발할 때는 엄청 팔렸는데 겨울이 되니까 다들 집콕하잖아요. 컵도 같이 집콕. 그리고 1970년, 그때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막 늘어날 때였어요. 기아가 혼다랑 손잡고 거의 독점으로 했다가 나중에 효성이 스즈키랑 같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붙거든요. 아무튼 이건 좀 큰 기업들 얘기고, HJC의 시작은 재봉틀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오토바이용 가죽 바지 같은 걸 만들었고요. 계속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게 없을까? 두 번째 아이템, 겨울에 달릴 때 바람이 쌩쌩 들어오잖아요. 너무 춥지 않나? 그래서 만든 게 구멍 뚫린 까만 마스크. 잘 팔렸어요. 간판도 걸었고요. 홍진 기업, 자연스럽게 오토바이 관련 업체들이랑 인연이 생기잖아요. 세 번째 아이템, 헬멧 내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부터 위기를 맞았습니다. 1974년에 불이 나서 신혼 살림집이랑 공장이 홀랑 다 타버린 거죠. 진짜 끝난 줄 알았는데요. 주변 도움으로 수유리에 사글세를 넣고 다시 기계를 돌립니다. 헬멧 내피 하나라도 더 팔겠다고 어디든 찾아가고 누구든 만났는데요. 그렇게 뛰어다니던 모습이 믿음을 줬던 걸까요? 그걸 눈여겨보던 일본 헬멧 업체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제1교포였는데 덕분에 일본으로 납품 계약을 따냅니다. 10,000개, 6천만 달러. 이게 홍진 기업의 첫 수출, 국경을 넘어선 첫 거래의 순간이었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돈이 좀 모이니까 헬멧 내피를 납품하던 거래처를 아예 인수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헬멧 제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죠. 그렇게 탄생한 브랜드 이름이
크라운 헬멧, 홍진 크라운,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아는 HJC의 전신이 됩니다. 확실히 발명가적 기질이 있었어요. 그 시절 헬멧은요, 공기도 잘 안 통하고 귀까지 막혀서 바깥에 소리도 잘 안 들렸거든요. 여름에는 찜통 같았고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했겠죠. 근데 통풍구를 뚫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요, 소리도 조절되는 헬멧까지, 숨쉬는 헬멧, 국내 시장에서 잘 팔렸는데요. 나중에 신기한 거 많이 만들었는데, 헬멧에 이 바람개비를 넣어서 달리면 풍력으로 빛이 나게 하고요, 열선을 넣어서 입김이 안 서리게 하고, 마이크랑 스피커를 넣어서 대화도 하고 통화도 하게 하는, 편리한 것도 맞는데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들이죠. 아무튼 70년대 후반 국내 시장 점유율 40%, 1982년 국내 1위 헬멧 브랜드로 자리를 잡습니다. 80년대 들어서 이제는 해외다. 첫 목표는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미국 업체들 반응이 싸늘했죠. 뭐야, 이거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국내용이니까 미국인 두상에도 안 맞고 품질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란 없다. 어떻게든 승부를 해보자. 품질, 안전성을 최고로 만들어보자. 당시 세계 시장을 일본 브랜드들이 휩쓸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유명하죠. 쇼웨이, 아라이. 전통이나 역사가 훨씬 오래됐고요. 한판 제대로 붙으려면 결정적인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뭘까요? DOT, 미국 교통안전국의 인증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큰 돈을 들여서 일본에서 충격 시험기를 들여오고요, 영어 사전 펴가면서 규정을 해석하고, 또 30개 항목 360개나 실험을 해야 했는데 하나라도 통과를 못하면 탈락. 수많은 헬멧이 깨지고 버려지고 다시 만들고 실험하고, 그야말로 땀과 파편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일본하고 이제 축구 경기를 한다든가 권투를 하면 말이야, 그냥 열을 내고 뭐 지면 뭐 안타까워하고 상당히 억울해하고 하는데, 일본 기업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을 해가지고 뭐 지면 그건 당연한 걸로 알고, 우리가 이 분야에서라도 한번 일본을 이겨보자. 그리고 마침내 1984년 드디어 DOT 마크를 따냅니다. 한국 헬멧이 처음으로 세계 무대의 문을 연 순간이죠. 그때는 수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던 시절이었는데요. 고향 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수출을 많이 해야지. 1986년 첫 미국 수출 선적. 회사에서 고사도 지내고요, 제발 잘 팔리게 해주세요. 하지만 세계 시장의 벽은 냉정했습니다. 현지 매장에 가면 한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그대로 놓여져 있고요,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다시 시장 조사에 나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는데요, DOT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스넬이라는 더 까다롭고 더 권위 있는 인증이 있었거든요. 카레이서 윌리엄 스넬, 경기도 중에 차량 전복 사고로 숨진 선수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세계 최고 난이도의 헬멧 안전 기준이었습니다. 일종의 성역 같은 테스트 하나하나가 엄청난 난이도. 예를 들어서 DOT가 낙하 높이가 180cm라면 스넬은 300cm, 거의 2층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라 레이싱 선수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스트, 더 까다로웠던 거죠. HJC도 도전합니다. 밤새 연구하고 또 실험했는데요, 결과는 불합격.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넬 재단의 문을 20번 넘게 두드리고요, 계속 설계하고 다시 만들고 또 찾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스넬 규격을 획득한 겁니다. 한국 헬멧이 세계 최고의 기준을 넘는 순간이었죠. 이 소식을 듣고 미국 최대 헬멧 유통업체 사장이 한국으로 날아오는데요. 홍진 사무실까지 와서 OEM 해봅시다. 우리 브랜드를 붙여서 만들어주시죠. 당시 제한 금액이 무려 50만 달러였습니다. 솔깃했는데 단칼에 거절하고요. HJC 상표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상표는 1000만 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이어가 우리를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이어를 고르겠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요, 진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의 자세였던 거죠. 미국 쪽에서는 로키 사이클이라고 하는 데서 스팔탄이라고 하는 상표로 제의를 받았고, 또 일본에서는 야마라고 하는 상표로 제의를 했고, 또 유럽 쪽에서도 자기네 이츠 상표로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쉽지만 우리는 HJC라고 하는 자사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금은 잘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7년 그때만 해도 HJC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도 안 됐습니다. 미국 제품들이 한 절반, 유럽 쪽이 20%, 그리고 일본이 15%. 그 중에서도 쇼웨이사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던 시기였는데요. 진짜 1등 전쟁이 시작된 거죠. 기술은 갖췄고 이제 디자인, 직원들한테 표어 공모를 받아서 함께 외칩니다. 우리 힘으로 세계 제일을. 근데 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1990년 대홍수. 어제와 오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저도 기억나는데 저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스티로폼 뗏목 같은 거 타고 다니고 학교도 직장도 다 멈춰 섰습니다. 길이 끊기고. 그 해 용인에서도 40명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는데요. 계곡 바로 옆에 있던 HJC 공장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뚝이 무너지고 물살이 공장 안까지 들이치고 출고를 앞둔 헬멧들이 전부 다 쓸려 나갔고요. 헬멧들이 끝도 없이 물에 둥둥 떠서 홍수에 다 떠내려가는데요. 자재도 장비도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 정문에 간판 붙어 있는 콘크리트 기둥까지 뽑혀 나갔더라고요. 비가 그치고 나니까 공장은 뭐 거의 완전 진흙탕, 그야말로 재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합니다. 회사 살려보자 뭐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거죠. 뻘밭에 들어가서 팔 걷어붙이고 그걸 다 퍼내기 시작하고요. 휴가 반납하고 밤샘 작업. 6개월이 걸릴 거라던 복구 작업이 한 달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해 미국 수출 물량 단 한 개도 놓치지 않았다고 하고요. 기적 같던 복구 작업, 그 중심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겨울 HJC 헬멧이 미국 시장에서 1위에 오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매장 저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제품이었는데 HJC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저기 맨 뒤에요. 뭐 이런 소리 듣던 제품이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HJC seems to be a very good shape where it fits the majority of people. And it's a very comfortable helmet. 기술도, 디자인도, 브랜드도 모든 걸 이 손으로 만들어 올린 결과였습니다. 한때 북미 시장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들이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쇼에이, 아라이, 지금도 매니아분들이 많으신데 그때는 압도적으로 잘 나갔거든요. 근데 HJC가 치고 올라오니까 자리를 내줘야 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섭니다. 홍진 크라운, 왕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헬멧 브랜드가 드디어 세계 헬멧 왕좌에 오르게 된 거죠. 2001년에는 유럽으로 진출하고요. 지금은 2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에 진출하던 해 R&D 연구소도 만들어서 매년 매출의 10%는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고 하고요. 잠깐 반짝한 게 아니라 세월이 증명하는 브랜드로 남게 된 거죠. 자, 발명가처럼 만들고 장인처럼 버틴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국제 인증을 하나하나 따내고 끊임없이 한 우물만 파는 기업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믿음을 남긴 사람. 투자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남의 것을 베끼거나 똑같이 해서는 이길 수 없다. 공장이 불에 다 타고 홍수에 휩쓸리면서 2번이나 확 무너졌지만요. 그가 끝까지 붙든 건 단 하나, 기술이었습니다. 홍완규 회장이 어느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이 짧은 한 문장으로 마지막을 대신하겠습니다. 기술은 절대 불에 타지도 물에 떠내려가지도 않는다.